또 잠이 안 오는구나. 왜 이렇게 머리가 맑지? 내가 뭘 찾으려고 했지? 그 사람 이름이. 그, 그.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이 다르네.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시던 그 한 줌의 호두가 어떤 분에게는 뇌를 살리는 천연 수면제가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위험을 깨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같은 음식인데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과 함께,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호두를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한 사람의 의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세 가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불면,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기억력 저하, 그리고 몸 곳곳을 괴롭히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까지 무너뜨립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는 송과선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콩알만한 이 기관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야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를 넘기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은 젊은 시절의 수준에 비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새벽 2, 3시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뇌는 스스로를 청소할 기회를 잃습니다. 낮 동안 뇌에는 수많은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 멜라토닌은 이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설거지를 할 때 비누가 기름기를 씻어내듯 멜라토닌은 뇌 속의 쓰레기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노폐물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의 토대가 됩니다. 여기서 호두가 등장합니다. 여러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멜라토닌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 호두를 섭취한 후 혈액 속 멜라토닌 농도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수면제는 뇌를 억지로 눌러 재우지만 호두는 몸 안에서 필요한 재료를 채워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눈밑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는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마그네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칼슘의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엑셀이라면 마그네슘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멈추지 못하듯 마그네슘이 부족한 몸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호두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이 마그네슘이 혈관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굳어있던 몸을 풀어 자연스럽게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는 어르신들께 종종 말씀드립니다. 몸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잠은 따라옵니다. 최근 들어 대화 중에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며 멈칫하거나 부엌에 들어갔다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험이 잦아지셨습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기름이 마른 기계처럼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호두의 풍부한 알파, 리놀렌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신경세포막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더 높았고 뇌 노화 속도도 약 2년 이상 늦춰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영국 UCL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호두 섭취가 정보 처리 속도와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딱딱해진 신경 통로에 다시 윤활유를 채워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머릿속이 한결 맑아집니다. 이처럼 호두는 잠과 기억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뇌를 돕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조합과 섭취 방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호두의 효능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하루 식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밤의 깊이를 바꾸고 아침의 맑음을 바꾸며 몇 년 후에 뇌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호두는 그냥 먹어도 좋은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깊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재료도 짝을 잘 만나야 제 힘을 다합니다. 특히 잠과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세 가지 조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추와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추를 단순히 고기 싸 먹는 채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추 줄기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몸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합니다. 멜라토닌이 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면 상추의 락투카리움은 신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건강과학센터 연구에서는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진정 효과가 더욱 강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히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 단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추를 씻을 때 줄기 끝부분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락투카리움은 잎보다 줄기 쪽에 더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줄기를 완전히 잘라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는 셈입니다. 겉에 거친 부분만 살짝 정리하고 최대한 줄기를 살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상추를 손질할 때 칼보다는 손으로 찢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 식품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금속 칼날이 닿으면 산화가 빨리 진행되어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찢으면 세포 손상이 적어 영양 보존에 유리합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를 크게 찢어 접시에 담고 칼 등으로 굵게 다진 호두를 뿌린 뒤 들기름을 한 큰술 정도 둘러보십시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 자료에서도 들기름과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간다고 보고합니다. 상추의 수면 성분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한 접시가 밤의 질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와의 조합입니다. 기억력이 걱정되는 분들께
저는 이 방법을 권합니다. 호두의 알파 리놀렌산은 매우 중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단독으로는 흡수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과 지방이 그 흡수를 돕습니다. 영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우유의 단백질이 지용성 영양소를 감싸 장과 혈관을 통과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도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며 이는 기분 안정과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이 전환 과정을 촉진합니다. 즉, 우유가 통로를 열어주고 호두가 그 통로를 통해 뇌세포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1시간 전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우유 한 잔에 호두새 알 정도를 곁들여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씹는 과정 자체가 뇌 혈류를 자극해 영양 전달을 돕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강황과의 조합입니다. 치매 예방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이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 UCLA 치매 연구소 보고에서는 강황 속 커큐민이 이 독성 단백질과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큐민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냥 강황가루만 드시면 대부분 체내에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됩니다. 이때 호두의 건강한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용성인 커큐민을 녹여 흡수율을 크게 높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상승한다고 보고합니다. 아침에 우유를 6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뒤 강황가루를 작은 티스푼으로 한 번 정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 위에 미리 다져둔 호두를 띄워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너무 높은 온도는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운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팔팔 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강황이 뇌 속 염증을 정리하고 호두의 오메가3가 손상된 신경막을 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신선한 호두일 때만 가능합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산패합니다. 기름 냄새, 쩐내가 난다면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산패된 견과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는 씻거나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까우니 볶아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먹은 것이 오히려 간과 혈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다루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위험한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 호두를 챙겨 드시면서도 동시에 그 효과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호두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함께 드시는 음식이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커피와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식사 후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호두 몇 알을 곁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호두의 귀한 미네랄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영양학 자료에 따르면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과 강하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이러한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탄닌이 이들과 결합하면 우리 몸은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영양소를 묶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몸에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져
미네랄 보충이 필요한 어르신들께는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를 드신 뒤 최소 1시간 정도는 커피나 녹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카페인 음료를 먼저 드셨다면 시간을 두고 호두를 드십시오. 작은 시간 조절이 영양 흡수의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호두를 기름에 볶거나 설탕을 입혀 튀겨 먹는 것입니다.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식용유에 볶거나 달콤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고온에서 가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두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 보고서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은 고온에서 쉽게 산화되어 과산화지질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산화지질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를 보호하려고 먹은 호두가 오히려 혈관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는 생으로 먹거나 마른 팬에 아주 약한 불로 짧게 데우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정제된 식용유에 넣어 고온으로 조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과량 섭취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웅큼, 두 웅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약 80% 가까이가 지방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건강한 지방이지만 과하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설사나 복부 팽만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열량이 높아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성인의 하루 견과류 권장 섭취량을 약 28, 30객으로 제시합니다. 반으로 쪼개진 호두 기준으로 약 14조각, 통으로는 7알 정도입니다. 손으로 가볍게 한 줌 쥐었을 때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범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은 꾸준히, 그러나 절제해서 드셔야 합니다. 하루 7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식품 정보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몇 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호두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수면의 깊이를 바꾸고 기억의 선명함을 바꾸고 혈관의 탄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남기지 마십시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만 가슴에 담으시면 됩니다. 첫째, 깊은 잠을 원하신다면 저녁 식사 시간에 호두와 상추를 함께 드십시오. 상추 줄기를 버리지 말고 손으로 찢어 사용하고 그 위에 다진 호두와 들기름을 더하십시오. 멜라토닌과 락토카리움이 만나 긴장을 풀고 뇌가 밤사이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둘째, 기억력과 맑은 정신을 지키고 싶다면 호두와 강황의 조합을 활용하십시오. 아침에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우유에 강황가루를 작은 티스푼으로 한 번 넣고 잘 저은 뒤 다진 호두를 띄워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강황의 커큐민이 뇌 속 염증과 독성 단백질을 정리하고 호두의 오메가 3화 알파 리놀렌산이 신경막을 부드럽게 보수합니다. 이것이 뇌를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침 습관입니다. 셋째, 혈관과 간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신선한 호두만을 선택하고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쩐내가 나면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산패된 호두에서 생길 수 있는 아플라톡신은 국제적으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카페인 음료와는 시간을 두십시오. 커피나 녹차 속 탄닌이 호두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몸 안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하루 7알, 약 28에서 30g. 이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지만 열량도 높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절제해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일상의 조정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 저녁 식탁 위에 한 접시를 바꾸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억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뇌는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돕는 도구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호두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식탁에 올려온 열매입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뇌와 혈관을 지키는 조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다루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오늘부터는 그 한 알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숙면에는 호두와 상추, 맑은 정신에는 호두와 강황, 혈관 건강에는 신선한 호두, 그리고 하루 7알을 지키는 절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